자가 면역 질환이 왜 생기는지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칼을 살짝 그어서 피가 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세균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예, 들어가죠. 이게 상처가 났으니까. 그러면 이 균이 들어가면 우리 몸에서는 백혈구 중에 과립구라는 애가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과립이 들어있는 백혈구입니다. 그래서 이 균을 싸잡아서 과립을 뿌려서 죽여요. 고춧가루 뿌리듯이. 얘가 활성산소입니다. 이 과립이요. 그래서 균 죽일 때 사용합니다. 자, 반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멋진 강의를 하는데 반응도 없고 누가 졸고 있다. 그럼 제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때도 과립구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과립구가 없앨 대상이 없죠. 네. 균이 들어온 건 아니니까. 그러면 얘는 그 과립을 우리 몸에 점막에다 다 뿌리고 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입 헐고, 위 헐고, 장 헐고, 항문 헐고. 그래서 허는 거예요. 네. 스트레스 받으면 예,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헌다는 얘기는 자가 면역의 시작이에요. 내가 나한테 공격을 시켰다 이 뜻이거든요. 저 눈에는 괜찮죠. 그렇죠. 아예 관심 없는 사람은 낫습니다. 좀만큼 좋은 상처 치유가 됐을 것 같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누가 잘 생기느냐? 여성한테 잘 생깁니다. 어떻게 오느냐? 여성 호르몬이 변화가 있을 때 하필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면 류마티스가 생깁니다. 그러면 여성 호르몬이 나쁘냐? 나쁘지 않습니다. 여성 호르몬이 있으면 좋은데 지방이 많아지면 거기에 여성 호르몬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남아도는 여성 호르몬들은 국소적인 염증 물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나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초경이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춘기 때 변하죠. 그리고 고3이나 재수할 때 이럴 때 굉장히 변합니다. 그러고 결혼할 때 변하고 임신할 때 출산할 때 갱년기, 폐경기 진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하필 굉장한 스트레스, 누가 돌아가셨다거나 아니면 뭐 큰 사기를 당했다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때 갑자기 류마티스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민해져서 생기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걱정을 많이 해서 쌓아두고 있어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저도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환자들 많이 보지만 일단은 걱정하지 않아야 되게끔 하는 게 가장 큰 치료입니다. 어떤 약이 더 좋고는 그 다음 얘기입니다. 효진 씨, 생물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생물. 생물이요? 예, 살아있는. 동물, 식물? 맞습니다. 네. 네. 저는 하나 더가 중요합니다. 바로 미생물입니다. 네, 생물, 그래서 네. 아까 우리 김태훈 씨가 강의하셨는데 보이지 않는 게 공포라면서요. 네. 보이지 않는 게 미생물입니다. 걔가 하는 일이 엄청 많고 우리보다 선배입니다. 먼저 태어났습니다. 미생물들이. 미생물을 잘 알아야 건강할 수도 있고 예방할 수도 있다는 거. 미생물들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100만 마리 정도가 딱 모이면 그때부터는 우리 몸을 공격하게 확 바뀌어요. 쉽게 얘기해서 쪽수가 맞으면 갑자기 돌변하는데 극단적인 비유를 하겠습니다. 99만 마리까지는 아무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음식을 먹어도 배탈이 안 났는데 어느 나이가 되는 순간부터는 먹기만 해도 늘 배탈 난다가 되죠. 결국은 장내에 있는 미생물들이 저런 정족수를 한번 채우면 그다음부터 아주 쉽게 모여서 우리 몸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내에 좋은 미생물들이 있는 사람은 회를 먹거나 날 걸 먹어도 장염이 잘 안 생기죠. 그러니까 미생물들의 힘이 굉장히 크고 보이지 않지만 제발 좀 무시하지 말고 공포가 아니라 친근하게 봐야 된다는 거. 우리 면역의 첫 번째는 편도선이라는 게 합니다. 네. 그걸 통과하면 임파선, 우리 임파선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손끝에 있는 노폐물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손끝으로 빠져나갈 길 없죠? 여기 네, 없죠. 그럼 어떻게 와야 되냐? 반드시 타고 와서 겨드랑이를 통해서 임파선을 따라서 장으로 내려가서 노폐물이 걸러져야 됩니다. 왜 유방암 생기는 사람들 보면 겨드랑이 쪽에 그런 임파선이 부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는 결국 노폐물 제거를 하지 못하고 정체됐기 때문인데 그 면역의 편도선 다음이 임파선이고 나머지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면역은 많게는 한 70%는 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식도 위는 통과하는 기관이지 흡수하는 기관이 아니고요. 비로소 소장에 음식이 내려가야 소장에서 흡수하는 겁니다. 왜냐? 이 음식을 흡수시킬 건지 독소를 흡수시킬 건지를 판단하는 건 소장이 하거든요. 그걸 면역이라고 하는데 장내 미생물들이 그 역할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좋은 장내 미생물들이 점령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만들어 놓고 나머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면역이 결국은 소장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할 게 아니라 그 미생물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 건강이 결정이 되고 우리 걱정이 결국은 이 미생물을 죽이는 좋은 균들을 죽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건강에 해치는 겁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은 서울 사는 사람하고 장수 마을에 사는 거주자를 비교했더니 장내 유익한 균의 비율이 5배나 장수 마을이 많더라. 아, 그러면 장수 마을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장수 마을이 더럽혀지겠죠? 장수 마을이 더럽혀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사시면 안 되고요. 장내 좋은 균을 넣어줄 생각을 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걱정 없고 패스트푸드를 안 드시고 가벼운 운동을 하고 스트레스를 안 받으시면서 좋은 음식들, 편안한 음식들을 먹으면 유익한 균들이 좋아하는 환경이 되는데 뭐 스트레스에 걱정에 또 남보다 이뻐야 되고 덜 뚱뚱해야 되고 이게 너무너무 걱정이 되면 결국 그때마다 좋은 유익균들이 죽습니다. 우리 몸에서. 왜냐하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면역 글로불린 A라는 게 장내에 존재를 하거든요. 이제 장 점막에서 이제 그 컨트롤하는 건데 그런 면역 글로불린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많이 줄어들게 돼 있어서 장의 수비수가 훨씬 부족하게 자꾸 만드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장내 유익한 균을 만드는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유익균이 들어있는 음식을 많이 먹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술 드시는 분들은 술이 또 유익균들을 많이 없애기 때문에 열심히 유익한 균들을 먹는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술을 드셔야 됩니다. 그냥 드시면은 점점 인생에서 멀어지고 노안으로 가는 아주 김태형 지름길이 씨 될 수 있습니다. 유산균 먹으면서 술 드신 건데. 그래서 저 정도 유지를 하시는 거고요.